첫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약간 비밀 연애셨다고 하더라도 뭔가 공적인 장소에서 시작됐던 관계였다거나 보는 시선이 있었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약간 사실 비밀 연애에 맞지 않는 카드이긴 해요. 이 카드가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만나셨다거나, 아니면 SNS나 어떤 어플이나 이런 쪽에서 남들에게 공개적인 장소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데에서 좀 눈에 띄게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만의 어떤 내밀하게 감정을 키워나가는 느낌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좀 많았다거나, 그 주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임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게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좋고, 겉으로 볼 때는 두 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어떤 깊은 소통을 해나가고 그런 느낌보다는 당장에 뭐 두 분 사이의 즐거움이나 어떤 외부에 같이 놀러 다닌다거나 이런 데 치중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되게 처음 만났을 때 개방적이고 남들 눈에 좀 잘 띄는 곳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두 분이 조용하게 만났다는 느낌보다는 겹지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고, 그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시끌벅적한 관계이신 분들이 많이 뽑았을 수 있어요. 다만 두 분이 뭔가 프라이빗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남들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거나 입방아를 자꾸 오르내리기 쉬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딥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보다도 겉보기에만 좋은 그런 가벼운 만남 이런 거에 치중했을 수 있고, 연애든 썸이든 그런 것들도 뭔가 주변의 환경이든 사람들 때문에든 온전하게 서로에게만 집중하기 어려웠던 산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실 오붓한 느낌이 카드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겉은 약간 번지르르 했을 수 있는데 이게 질병 카드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꽤 알았던 관계였다라고 보이거든요. 이 관계가 만날수록 기가 빨린다거나 자존감을 깎아먹는다거나 마음을 병들게 한다거나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판 싸우고 관계를 치워버리고 그러면 나은데 서서히 멘탈을 갉아먹는 카드예요. 서로의 어떤 이기적인 태도든 두 분 사이의 어떤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든 서로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 예를 들면 집착한다거나 의심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피의식을 느낀다거나 이런 식의 마음의 병이 드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여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방적으로 이 관계를 케어하다가 지쳐버렸을 수도 있고, 연애를 하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불안하고 찝찝하다거나 피곤하다 이럴 때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날수록 기가 빨리고 기운이 빠지고 우울하고 이런 모습이 있고, 결국에 두 분 사이의 어떤 멘탈을 위해서는 이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느낌이 듭니다. 남들 앞에서는 뭐 잘 지내는 척을 한다거나 그랬을 수 있겠지만, 두 분이 같이 있을 때는 내면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골마가고 있었던 게 있었고, 주변 시선이든 체면이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내색을 하기 어렵고 버텨나가셨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두 분 사이의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두 분이 속하셨던 어떤 환경이나 집단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구설수나 뒷말이나 아니면 간섭 같은 것들이 두 분 사이에 끼어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주변에서 지나치게 두 분 사이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그랬을 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걸로 보이고, 결국에 단절하는 게 두 분을 위해서였다라고 보입니다.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두 분이 멀어진 이유는 이게 어쨌든 번아웃의 카드이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정말 심했구나, 상대방 분도 그런 것들을 느끼셨겠구나 싶어요. 사실은 더 이상 이 관계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막바지에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걸로 보여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에는 본인의 에너지도 계속 갉아먹혀지고 완전히 고갈될 것 같고, 더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더 멀어질 것 같다거나 우리 관계가 뭔가 바닥을 더 칠 것 같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다거나 싸우고 해결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다거나,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관계를 놓아버렸다고 하세요. 두 분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분은 그거를 직면해 나가고 풀어나가고 그럴 만한 맷집이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살짝 이런 표현이 그럴 수는 있는데, 그 개복치들 있잖아요. 개복치들이 물에서 별일도 없었는데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죽는 물고기잖아요.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감당 안 되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쉬어야겠다, 숨어야겠다, 이런 쪽에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과 멀어지는 게 여러분들 탓이든 니 탓, 내 탓을 떠나서 그냥 내가 지금 누구랑 관계를 이어나갈 체력이 없다, 바닥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도 좀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뭐 답답해서 미치겠다 싶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시고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분이 그냥 쓱 빠져나가 버리는 게 자기가 상처를 덜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게 있습니다. 행동적으로는 멈췄다면 그 원인이 사실은 고통으로 보여요. 이게 어쨌든 마음의 심장이 찔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 사이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고 하세요. 사실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본인 심장에 여러분들이 사실 대못을 박았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부딪혔던 어떤 상황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충격이었고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았던 어떤 말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그게 결국에 상처로 돌아왔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의 어떤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봤자 그냥 얻을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더 실망만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포기하게 됐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분도 잘못한 게 한 트럭일 수 있는데 그런 기억들은 다 지우고 자기가 받았던 어떤 타격, 상처 이런 것들만 좀 부풀려서 생각하시고 나 아팠다 이런 식의 자기 연민에 빠지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자기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멀어진 거고 이별의 원인이 그 상처 탓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심장에 칼이 3개나 꽂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당장 보면서 웃으면서 대화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안 그런 척 하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날이 서 있다거나 방어적이었을 수 있어요. 자존심은 세서 아픈 티를 좀 안 내려고 하셨을 수 있는데 속으로는 그런 갈등 상황이나 아니면 갈등하는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프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쳐다보기 싫을 만큼 스스로 힘들었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상처를 1만 줬는데 이분이 받은 게 10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공격을 1만 했는데 이분이 데미지를 10이나 받았다면 이분이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서운함을 여러분들에게 느끼고 실망했다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되게 자기중심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유독 그러시는 건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해서 나에게 이랬기 때문에 이랬겠구나. 그래서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겠구나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다 집어치우고 서운하다는 어떤 그 부분, 실망스럽다는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서운함이 풀리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해서 이분에게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아니면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반성을 한다거나 내가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내가 서운함이 풀렸기 때문에 내 감정이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그러면 두 분이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보면 그냥 그럴 시간이었다. 그럴 타이밍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멀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합리화를 되게 하세요. 시간이 약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용기도 없고 완전히 끝낼 어떤 결단력도 이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면서 물 흘러가듯이 상황을 방치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좀 어이가 없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감정을 꾹꾹 내려담으면서 이게 최선이다 라고 나름대로
정신승리하시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쏟아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냥 간만 보고 계시는 상태고, 두 분이 멀어지고 이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않은데 이걸 해결하려고 적극적이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였고 지금 어쨌든 시간이 치유해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별이나 멀어짐이, 거리둠이 필요한 일들이었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분이 행동을 안 한 이유가 뭔지 보면 지금까지 멀어지고 나서 행동을 안 한 게 사실 소드 3번 카드, 소드 4번 카드랑 겹쳐요. 이분이 움직이지 않은 게 이게 싸움 끝에 결국에 머리에 붕대를 감고 경계서는 병사의 카드거든요. 상대방 분은 두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심플하게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조금 쫄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들이 차갑게 이분을 쳐내실까봐, 그리고 이분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굽히고 들어갔다가 거절당하면 멘탈이 완전히 가루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숨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완즈 카드인데 이 장미들 뒤에 숨어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게다가 지금 약이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에 이렇게 약을 뿌리면서 뒤에 숨어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속으로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다시 연락을 했을 때 괜히 이제 소설을 쓰시면서 지금 내가 연락했을 때 또 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지난 어떤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 겪었었던 갈등이나 상처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싸우지 않을지, 다시 상처받는 쪽이 내가 되지 않을지, 이런 식의 생각들 때문에 마음에 벽을 쌓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관계를 여러분들과 이어오면서 이미 많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더라도 단순히 싫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한다거나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분의 요즘 근황은, 이분은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분이 힘들었으면 좋겠다거나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운다거나 이런 모습을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이분이 밥 못 먹고 질질 짜고 페인처럼 살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분은 사실은 엄청 슬프다거나 두 분이 멀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화가 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무거운 고민 안 하시고 친구들 만나면서 술도 한 잔 기울이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나름대로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시는 게 있습니다. 다만 감정 자체가 컵시존 카드라서 미숙하고 철없고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장 본인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 피하려고 가벼운 어떤 도파민 창구 같은 것들을 찾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어쩌면 주변에 얕게 이분에게 호감을 주는 유패가 생겨서 이분이 혼자 몽글몽글 썸 타듯이 그런 기분을 즐기고 계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깊은 관계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분 혼자 몽글몽글한 어떤 기분을 느끼고 계실 수 있고, SNS 같은데 이분이 잘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거나 감성 충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도 이게 속 없는 그런 어린애 같은 하루하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깊은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깊게 생각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분 좋은 자극만 쫓는다거나 즐거움만 찾으면서 현실을 좀 도피하고 계시고, 진지하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반성을 한다거나 성찰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 그냥 자기의 감정놀이, 가벼운 술자리 이런 데에서 자기 위안을 찾으시면서 나름대로 좀 쏠쏠하게 재미를 찾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얄밉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속마음이 그렇게 뭔가 철없이 그렇게 노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어쨌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득실을 따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물 바라보면서 이게 최선의
결실인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카드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두고 나름대로 단순히 감정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움직이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림돌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성격 차이든 상황 문제든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노력한다고 그게 좋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만나면 맞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멀어진 상황 자체가 좋지도 싫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은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관계가 흐지부지 된 부분에 대해서 찝찝하고 아쉽다 이런 마음도 느끼고 계시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생각만 많은 상태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잡기에는 현실적인 우리 사이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관계를 방치하듯이 지켜보시는 게 있어요. 이분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른 이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거나 그런 기미가 보이면 또 슬퍼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행동력은 없습니다. 생각 없는 척 하시면서 이해득실을 되게 따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굳이 이제 내가 감정 소모를 예전처럼 하면서 다시 이 관계를 가져가 보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좀 머리를 굴리시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뜬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들, 자기가 감당해야 될 피곤함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선뜻 이 관계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이야 있겠지만 지금 막상 자기가 흙 묻히면서 일하기 싫은 그런 게으른 모습이 있습니다. 제 느낌에 이분 약간 ISFP나 뭐 INFP, INTP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특유의 게으른 모습이 있어요. 이 카드가 농부의 카드라고 했잖아요. 열매가 열렸는데 딸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서 흙을 묻히기 싫어서 당장 열매를 따지 않는 그런 게으른 모습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당장 이분이 생각이 좀 많아지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뭐 처음에야 감정만 믿고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에서는 자기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에는 계산적이다. 상황을 재고 또 재면서 그냥 여러분들을 놓기에는 아까운데 다시 잡자니 내가 감수할 게 많아서 결론이 안 난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확신이 안 서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틈을 보여주든 여지를 주든 상황이 알아서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릇이 작은 속내를 품고 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행민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수동적인 카드예요.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보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안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자기 스스로도 답답해지시는 거거든요. 상대방 분은 지금 본인께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기억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잊지 못하고 생각은 계속 하시지만 현실적인 문제, 자기의 자존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먼저 움직이지 않고 계세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실 수 있는데 속으로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옥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부리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화가 난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눌러두고 상황이 알아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고 계시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와라 이런 식의 수동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런 식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 계시는 건 있는데 과거의 기억에 많이 붙잡혀 계시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런 것보다는 해결책을 찾지도 않으세요. 자기가 먼저 움직였을 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풀렸으면 좋겠다.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이분이 체념한 것처럼 보인다거나 관계를 끝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 SNS나 동태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그냥 당장 뭔가 뒤집을 만한 용기도 깡도 없으니까 답답하게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감정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되게 질척거리세요.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이분이 되게 끙끙 앓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짝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이 오든 하늘이 대답을 주든 하겠다, 꼼짝 안 하겠다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 하고 계시는 결심은 소드 기사 카드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가 속마음은 이렇지만 상황이 풀리면 달려가겠다고 하세요. 앞뒤 안 가리고 미친 듯이 여러분들에게 직진하겠다. 이런 어떤 충동적인 결심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낄 때 이분이 굉장히 스스로도 지금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답답해 하시고 계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한계에 다다라서 결국에 이분이 결심하시는 건 상대방 분은 화가 난다거나 따지고 싶다거나 더 이상 참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겠다 이런 식의 결심이 서시고 복잡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단칼에 정리하고 빠르게 여러분들과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실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이분의 서운함이나 답답함이나 이게 풀리는 게 이분의 포커스거든요. 내가 서운함이 끝났으니까 여러분에게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 나에게 왜 그랬지에 대한 생각이나 반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자기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안 하고 상황이 답답해지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뚫고 가서 얘기도 하고 말도 할 거야. 이런 식의 결심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 감정 해소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되게 직선적이고 냉정하게 성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투나 이런 것들이 뾰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끝낼 거면 끝내고 만날 거면 만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왜 이래?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결과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쁘게 여러분들하고 제외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다 터뜨려 버리겠다 이런 식의 무대포 정신 같은 게 결심으로 서실 것 같아요. 더 이상 미적거리는 게 아니라 답답한 결말을 내가 단판을 짓겠다는 쪽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결심을 하시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대요. 이 세상 천지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고 떨어져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여러분들을 잃을 것 같고 딴 데 가서 기웃거려 보려고 해도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뭔가 몽글몽글한 느낌을 느껴도 여러분들만큼 자기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존재감이 미친 듯이 그립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나 매력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자기를 오냐오냐 받아주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여러분들을 놓치면 자기 인생이 굉장히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자기 없어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분이 소유욕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폭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겠다 이런 식의 다급함이나 그래서 이분이 성급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러시는 결심이 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는 어떤 안식처가 있는데 그쪽으로 기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편하다. 어떤 이기적인 그런 본능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내 건데 여러분들 같이 있는 사람하고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이런 식의 강한 집착이 갑자기 생겨서 칼을 들고 뛰쳐나가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에 이런 결심의 이유가 살짝 얄미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났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1등 신부감, 신랑감인 것 같아서 다시 여러분들을 갖고 싶어서 이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결국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차라리 내가 칼을 빼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결심을 하겠다 쪽으로 기울어져 계십니다. 상대방 분은 연락 운적으로나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카드가 보여요. 이 두 카드 자체가 굉장히 기운이 좋은 카드거든요. 다만 연락은 오는데 알맹이가 없을 수 있어요. 두 카드는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건 있겠지만 구설이 따르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의 기운을 타고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이 충동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게다가 입의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되고 연락 자체가 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가볍게 잘 지내?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농담하듯이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연애운 자체는 이분뿐만 아니라 연애운 자체가 그동안 뭔가 고구마 같았다, 답답했다라고 하시면 그게 싹 내려가실 걸로 보여요. 연락은 갑자기 들이닥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에 물꼬를 트고 다시 여러분들도 희희낙낙하게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생깁니다. 시기적으로는 일단 시청 시점이 아니라 촬영 시점에서 볼 때는 봄의 기운이 강하시고 가까운 시기에서 2주 정도 보이고 정말 빠르게 연락 오시는 분들은 2일 내에 오실 수 있고 좀 늦으면 2주 안에 좀 요란하게 두 분이 알람이 울리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8주 안에는 서로 앙금을 털어내고 재회할 수 있는 강력한 기운이 들어와 계시고 재회운 쪽으로는 사실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즐겁고 쾌락의 카드들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무겁고 그런 재회보다는 되게 가볍고 유희적이고 겉으로는 웃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거나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오더라도 그게 진심 어린 사과든 진짜 내가 반성하고 변화를 시키고 오고 그런 느낌보다는 순간적인 상대방분의 외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찔러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 2개월 정도, 특히 봄 기운 도실 때 연애운 자체가 많이 열려 계세요. 여러분들의 매력이 포텐 터지시면서 이 상대방뿐 말고도 여러분들하고 엮여보려는 뉴페들이 줄을 서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즐거워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실수록 그럴수록 여러분들 뉴페가 많이 등장하실 수 있고 앞으로의 연애운 자체가 화려하고 즐거운 기운이 많이 돈다고 보입니다. 인기가 많아지실 걸로 보이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입이 보이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오해가 생기는 거, 구설수 이런 것들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이성관계가 복잡해진다거나 상대가 나에게 가머니설을 해서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 신중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구설수 따르는 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뉴페분이 다가오셔도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외모가 준수하고 말을 잘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초반에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시겠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대방분은 연락은 올 수 있는데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감정에 휩쓸리시는 것보다 냉정하게 실속 따져보셔야 되고 뉴페가 여러 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신중하게 진중하신 분 골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기운대로 뭔가 즐기는 연애 생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여기에서 마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태양 카드가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되게 좀 처음부터 솔직하고 뜨거웠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가 보이거든요. 연애운에서 어쨌든 태양이라는 게 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요. 두 분 사이에서 강하게 호감을 느낀 것도 있고 관계의 시작이든 이렇게 관계가 진행되는 부분이든 그런 데서 열정적이고 좀 빨랐다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했던 관계다 이런 느낌보다는 좋아한다 이런 감정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거나 주변에서 또 알 수 있을 만큼 공개적이고 환하고 그런 느낌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던 부분이 있다 이랬던 관계셨고 주변 사람들도 알 정도로 시끌벅적하고 눈에 띈다거나 서로 코드가 잘 맞아서 티키타카를 잘한다거나 되게 재밌었다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라는 카드가 뜨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는 모습이 있어요. 협상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는 말이나 대화나 이런 게 핵심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다를 많이 떨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서로 다른 점을 좀 맞춰나가려고 의견을 좀 조율했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두 분 성격이든 가치관이든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입씨름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말실수나 사소한 말다툼이나 이런 걸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남들 눈에야 뭐 에너지 있고 긍정적으로 보였을 수 있는데, 막상 두 분 사이에서 계속 뭔가 맞춰가려고 하고, 그만큼 두 분이 엄청 잘 맞는 관계는 아니셨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관계다라고 하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서로를 설득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쓴 관계거든요. 아니면 이게 구설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지랖 부리면서 두 분에게 자꾸 간섭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도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분은 서로의 어떤 매력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했는데,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현실적인 조건이나 생각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관계였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살짝 피곤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상대방분이 생각하는 두 분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는 싹둑 잘라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멀어지고 단절되고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거든요. 흐지부지 멀어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명확하게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선을 많이 넘은 관계셨다거나 스트레스를 끊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카드가 나오기는 하는데, 상대방 분은 두 분 사이의 갈등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감정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겠지만 속에서는 사실 이분도 여러분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무섭다거나 상처받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선을 긋는다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더 비참해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셨을 수 있고, 머리로는 상황을 이해하고 내린 결정이다라고 하시고 감정이 휘둘린 건 아니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좀 성급한 느낌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성급하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후회할 수는 있겠다고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단호하게 이제 칼을 빼들고 선을 그었고 이렇게 관계를 끊어냈다고 하는데, 그동안 쌓여왔었던 어떤 감정이나 복잡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더 이상 이 관계는 아니다 싶어서 한순간에 딱 끊어낸 느낌이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감정적으로 좀 여지를 안 주고 틈을 안 줘서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흐지부지 멀어진 건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든 말 한마디든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숨통이 딱 끊겼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차갑게 우리 관계가 끊길 게 있었나? 이런 식의 뭐 야속하다거나 서운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카드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판단해서 냉정하게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애 같았다거나 두 분 다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배려가 부족하고 미숙했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성숙하게 어른의 연애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챙겨줘야 된다거나 투정을 받아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멀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냉정하게 확 잘라내서 그 앞뒤 상황 안 재고 이랬던 모습들이 좀 미성숙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에 이분도 지쳤을 가능성이 있고, 한 분이 다른 쪽을 좀 올려다보는 그런 카드예요. 보호받는 그림이고,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감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더 이상 뭐 해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위축되어 계셨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순수하고 좋았던 그때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쳤을 때 어른스럽게 대처하지 못한 모습도 있고 관계가 발전해 나가지 못한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좀 너무 칭얼댄다거나 다른 한 분이 좀 보호자같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관계가 조금 더 미성숙하게 흘러가셨을 수도 있고, 두 분 사이에 얽혀 있었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트라우마나 자꾸 그런 것들이 발목 잡아서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았는데 연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고 그런 것보다 서로 애처럼 굴다가 우리 사이에 한계에 좀 부딪힌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좋았다고 해도 이 세상이 꽃동산이 아니고 추억만 파먹기에는 결국에 현실이 좀 너무 차가웠던 것도 있고 서로 미성숙하게 이 관계를 더 크게 만들지 못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때 두 분이 멀어지고 헤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보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따졌을 때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슬프다,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관계가 끝난 거, 여러분들에게도 좀 슬프다거나 화가 나고 내가 미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짜증나고 약간 여러 감정이 올라오는데 나름대로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달려가고 싶다거나 감정을 쏟아내고 싶다거나 이런 식의 날 것의 본능, 이성적이고 어른스러운 척 하면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본능을 되게 길들이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자기가 여기에서 이성을 잃고 먼저 매달리고 그러면 더 모양 빠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버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별의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도 이분의 나름대로의 정신력으로 버티고 계시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속에서 넘치는 걸 나름대로 채찍질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인내심을 좀 기르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감정 폭주를 안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본인이 많이 참고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나만 애썼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력이 너무 강하고 기가 세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맞춰주느라고 힘들었다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자기가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부정적으로 끝났다, 싫어서 끝났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세요. 어쨌든 부정적이건 안 좋은 마음이건 좋은 마음이건 그런 것들을 지금은 꾹꾹 눌러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지 못한 말들이 참 많으시겠구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멀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명확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두 분 사이 앞으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캄캄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먼저 다가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두렵고 그리고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세요. 불안하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모르겠고 다른 이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느라고 안개 낀 밤처럼 앞이 안 보이니까 괜히 이분도 너무 무섭고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숨죽이고 계셨다고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근데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움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괴로운 건 있지만 정면으로 마주칠 용기도 없으시고 상대방 분은 우리 관계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확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관계를 다시 시작했을 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걱정이 너무 많으시다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두 분 사이에서 환승을 했다거나 잠수 이별을 했다거나 회피했다거나 여러 가지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두 분 사이에 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을 신뢰를 못해서 이분이 그러셨다면 이분의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고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숨어 계실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도 헷갈리고 오락가락하고 계신 시기이기 때문에 확신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찔러보기에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가가지 못했고 주변에 말 못할 다른 숨겨진 스트레스도 있고 혼자만의 우울감도 있기 때문에 당장 연애 문제에 어떤 액션을 취할 에너지가 없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상처받을까봐 혼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상을 하시면서 불안감에 시달리시느라고 연락을 못하셨다, 행동을 못하셨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방 분 어떤 근황을 보내고 계신지 보면 근황이 굉장히 인생의 권태기를 느끼고 무기력하고 힘들어하고 세상 만사가 귀찮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권태로움의 끝판왕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변에서 누가 밥 먹자거나 호감을 보인다거나 그래도 귀찮아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일상이 좀 루즈해진 게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멍 때리고 재밌는 거 없나 막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만 막 찾아보고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시는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는 삶의 자극제가 없어지니까 활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뭔가 이분이 새롭게 해보려는 의욕이 없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보여요. 자기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취해 계시는 게 있고 나 빼고 모든 삶이 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세상 고독한 모습을 보이고 폼 잡고 계시고 궁상 맞아 보이는 모습도 있어요. 한마디로 인생 노잼 시기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시간만 이렇게 헛되게 흘려보내고 계시고 그런 건조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은 관심 없는 척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마음이 많이 출렁출렁 되시는 게 있어요. 바다 같은 마음의 상태고 감정의 깊이로만 따졌을 때는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을 깊게 좋아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고여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왕의 카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얄팍하게 수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체면이든 자존심이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서 이렇게 감정이 출렁대고 넘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꾹 참고 기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고 품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그러다가도 어른스럽고 여유 있는 척 폼을 잡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도 이 감정을 좀 주체를 못하고 이 마음을 터뜨리면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깊고 진중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 카드에서 보입니다. 여러분들 말고는 없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생각이 떠나지 않고 보고 싶고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은 못 만나겠다. 그 정도로 좋아하시고 단순히 호감이 아니라 오랫동안 단단하게 좋아하신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좋아하신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뭐든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인 책임감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이 많아도 행동 자체가 우유부단하시고 사실은 확정을 짓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보려는 것도 있어요. 묵묵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것도 있고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을 좀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싶은 그런 사랑꾼의 면모도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감정은 충만한데 이 카드는 체면을 따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겉에서는 근엄한 척 한다거나 꾹꾹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런 속마음이 카드에서 보여요. 마음은 가득하더라도 상처받기 싫어서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속으로만 삭히는 짝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카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컵의 카드가 속마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정 자체는 풍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컵킹과 컵시종이 같이 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분의 내면이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라고 보여요. 자아분열 같은 상태인데 한쪽에서는 왕처럼 폼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댕댕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유치한 마음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장난치듯이 가볼까라는 생각 그리고 궁금하고 미련이 남고 그래서 마음 한쪽으로 자꾸 여러분들에게 연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기대고 칭얼거리고 싶다 이런 식의 어린애 같은 본능도 남아 계시고 되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보다 이런 자기의 진중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처럼 다가갔을 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가고 싶다는 마음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고 뭐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 염탐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지낸다거나 다른 이성이 생긴 것 같이 보일 때 이분이 열등감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오면서 툭 하고 여러분들하고 연락해보고 싶다는 충동도 느끼고 계세요. 다만 그 마음이 성숙하고 책임감이 있다기보다는 다시 여러분들하고 엮이는 상상만 하는 정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짝 생각만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계신지 보면
속은 그렇게 요동치더라도 결론적으로 내리는 결심이 정의 카드라는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잘못한 점, 잘한 점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줬던 것만큼 나도 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큼 여러분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무작정 다시 우리가 만나자가 아니라 다시 만나면 여러 가지 조건도 따져봐야 되고 서로 고쳐져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얄짤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주고받는 부분에서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도 깨졌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고 해도 한 분이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사이에 공과 사를 구분하고 균형을 맞춰가고 기브앤테이크를 맞춰가고 이런 것들을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아까 카드를 봤을 때 이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을 자기가 조금 더 좋아했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티 안 내셨겠지만 자기가 조금 더 여러분들을 좋아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고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카드에서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부분에서의 공평함, 마음에서의 주고받음, 그리고 여러분들과 물질적으로든 마음에서 주고받는 부분에서 좀 공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벼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따질 건 따지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 관계를 가져가고 싶다는 결심은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따지고 드는 결심을 하고 계시는지 보면, 이분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하고 완벽하게 행복하게 안정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냥 잠깐 만나는 사이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즐기고 가볍게 끝날 사이가 아니라 진지하게 여러분들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과의 등지를 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만 놓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관계를 정말 찐 가족 같은 수준으로 가려면 차라리 지금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튼튼하게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에서 이미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일상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다 그리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려면 그냥 연애를 짧게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오히려 더 깐깐하게 구신다고 하세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해피엔딩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나 욕심이 크시구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연락운이나 재회운을 볼게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이나 관계를 주도해 나가고 싶다는 마음은 되게 크실 걸로 보여요. 다만 두 분의 상황이, 소통이 이제 멈추고 차단되고 서로의 입장이 이제 좀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카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연락운이 엄청 좋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불쑥불쑥 충동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소통이 불가하고 막혀있다는 카드, 예를 들면 두 분 사이 차단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차단을 푸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보다 보니까 차단을 푸시는 게 좋다고 해서 차단을 풀고서 연락이 이어지신 커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 부리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나를 차단했기 때문에 나도 차단한다, 이거는 너무 유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이 불가하다, 막혀있다, 이런 카드가 있어요. 거절, 답장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했는데 여러분들이 차단해서 연락을 못 받는다거나 하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불쑥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가도 결국에 연락운 쪽으로 가로막히고 소통이 차단되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 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락운이 좋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온다고 해도 감정에 호소하고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뜬금없는 이유로 그렇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두 분은 그래도 연락운 시기를 보자면 정말 가까우면 6일에서 12일인데 연락운이 그렇게 좋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에너지가 크게 변하는 6주에서 9주차, 그때를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다. 그때 막힌 기운이 그나마 시원하게 뚫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락이 한번 뚫리면 상대방 분 굉장히 무대포처럼 테토남 테토녀처럼 다가오실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재회 후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인내심이 필요하시다고 보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깊은 부분도 있고 타이밍이 어긋난 게 있기 때문에 억지로 뚫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게 나쁘지 않고 여러분은 다만 사실은 유패 쪽이 살짝 강하세요. 그래서 6주차를 기점으로 유패 기운도 되게 강하시고 사회적으로 좀 능력 있는 분이라던가 리더십이 있는 분, 나이 차이가 있다거나 나이 차이가 안 나더라도 성숙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 여러분들께 들어올 수 있어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좋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처음 만났을 때는 나랑 너무 다른 사람 같고 그렇게 느껴져서 거부감이 든다거나 대화하고 싶지 않다거나 대화 코드가 안 맞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초반의 어색함만 잘 지나가시면 결국에 상대방 분의 에너지가 급하기 때문에 이분하고도 잘 이루어지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6주차에서 9주차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시기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차까지 흐름 가져가 보시고 두 분 기운이 좀 느리다고 보여서 지금부터 2개월 한 반 정도 지나고 다른 리딩도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기운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패 기운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9패 쪽을 가져가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운 잘 가져가 보셔서 2달 반 정도에 연락 안 오시면 한 번 더 다른 리딩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처음부터 산의 카드가 보여요. 근데 이 산이라는 게 두 분 사이에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벽 보는 듯한 어떤 답답함을 느꼈을 때 나오기도 하고 상대의 고집이 너무 세서 그게 산처럼 느껴져서 대화가 안 통했다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아예 풀리지 않는 그런 불통하는 상태 그럴 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한 분이 좀 요지부동이었다거나 그 똥꼬집이 보여요, 카드에서.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한 분이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카드가 산이 나오면 저는 숨이 살짝 답답하다, 턱턱 막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카드는 억압하고 구속하고 그럴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 카드들이 너무 좀 답답한 기운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족쇄를 채운 것처럼 묘하게 자유롭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나 장거리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겠죠, 두 분 사이에. 근데 그런 장애물들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연애 자체를 해도 마음 편하게 즐기기 어려웠을 수 있고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너무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상황 자체가 두 분을 자꾸 올가맨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압박이 살짝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겉으로야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애를 썼겠지만 속에서는 살짝 피로감이 자꾸 쌓였던 게 있고 사랑만으로 극복해 나가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에 만날수록 에너지가 고갈되고 깎이고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맨틱하고 가볍고 뭔가 핑크빛 연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두 분 사이에 뭔가 고통이나 답답함이나 이게 있었을 수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관계를 좀 주도권을 쥐고 좀 흔들었다거나 반대로 한 분이 자꾸 상대의 기분을 맞추고 눈치 보고 그런 식의 의뢰 연애를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보다는 내 말 들어야지,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분이 통제욕이나 고집이나 이런 게 있었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상대에게 벗어나고 싶어도 어떤 정의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묶여서 버텨왔던 관계였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저 혼자 짝사랑하는 쪽에 속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한 분이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옥매였다 이렇게 할 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의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고 상대방 분이 생각할 때 두 분이 멀어지게 된 이유는
두 분은 두 분만의 감정보다는 어떤 일이나 현실적인 문제나 어쨌든 제3의 요소가 꼈다라는 게 있어요. 3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3의 요소도 있었는데 두 분 사이에는 뭐 서로 너무 바빠서 타이밍이 자꾸 어긋났다거나 각자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이 관계에 시간을 투자할 힘이 없었다,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 사랑 하나만 보고 이렇게 관계가 굴러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맞춰가야 될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관계가 끝났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멀어진 게 감정 탓이라거나 그런 것보다 각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상황을 맞추느라 지쳐서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두 분 사이에는 대화를 나누기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고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가 있다거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겁이 나서 그냥 얘기를 안 한 포인트들도 있어 보여요. 이 관계가 그리고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의 요소 아니면 제3자 이런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주변 시선을 좀 의식해야 됐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분만 고생하는 연애를 했다 이렇게 느끼셨다거나 관계가 살짝 일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피곤했다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펜타클 카드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들이 산 카드를 포함해서 좀 있었겠다고 카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자꾸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면이든 두 분 사이의 관계든 그런 것들을 자꾸 가져가는 데에서 좀 조율해 나가는 에너지가 부족했던 게 있습니다.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자기 삶도 살아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아니면 제3의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도 챙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올인을 못하고 계속 이것저것 눈치 보고 따지고 간을 보고 약간 그랬기 때문에 관계가 불안정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하나에 확실하게 정착을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거나 이분도 변덕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세요. 금전적인 문제든 시간적이든 여유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이 연애를 유지하는 게 약간 짐처럼 느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타클 카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하듯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온전히 집중을 못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대답을 좀 늦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거나 아니면 일만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두 분 사이에 신뢰가 갉아먹힌 게 있다고 하세요. 이분이 느낄 때도 관계가 진전 없이 좀 도돌이표 된다라고 반복되게 느꼈다거나 아니면 연락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처럼 느껴져서 무기력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분 지금 이렇게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보면 사실은 생각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분이 그거를 마음속에 되게 묻고 계시는 게 있어요. 잘 때만 잠깐 꺼내서 생각을 한다거나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얘기를 막 터놓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묻어두고 몰래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두 분이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후련하다거나 홀가분하다거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되게 쓸쓸하게 느끼고 씁쓸해 하세요. 이 멀어진 것 자체를 좀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우리가 엉켜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없으셨나 싶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정말 좋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분이 살짝 다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빠져 계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기분이 마냥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되게 우중충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다시 이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씁쓸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시간들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관계가 멀어진 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버텨내야 되는 뭐 숙제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멀어지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다거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볼게요.
행동을 안 한 이유인데 지금까지 아무 행동을 안 한 게 사실은 자기 삶이 바빴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일이든 공부든 내 삶,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나 복잡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잊으려고 억지로 이렇게 집중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집중해야 될 눈앞의 현실적인 목표나 돈 버는 거나 이런 것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연애나 이런 쪽에 신경 쓸 에너지가 완전히 없다. 아니면 정말 이분이 제3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이성이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지금 좀 집중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되게 행복하다거나 그런 것보다 기계적으로 해나가시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이분이 오히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잊혀지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 정말 바쁘다. 그리고 마음속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들쭉날쭉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 바빠라고 하면서 그런 감정을 숨기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똥꼬집 같은 게 있습니다. 연애 노름할 때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지금 책임지고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차단 이슈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못했을 수 있거든요. 이 펜타클 8번 카드 그리고 8이라는 숫자가 차단됐을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 임상이라서 약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분 근황은 어떻게 보내지는지 보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 좋은 척 하시면서 자기 이미지 관리 잘 하시고 지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살짝 기계적인 느낌이 있고 이 여러분들 없이 혼자 지내면서 사실은 금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여러분들 만날 때보다 좀 나아지고 여유를 찾아서 혼자 속이 좀 편하신 모습도 있습니다. 연애를 이분이 여러분들이 아닌 사람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좀 쥐락펴락하고 감정 소모 안 해도 되는 그런 만남만 이어가실 수 있고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를 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는 만큼만 주고 자기 실속만 차리고 평판도 자기가 여러모로 관리하고 좋은 사람인 척 하고 다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다거나 몽글몽글한 느낌보다는 건조한 느낌이 카드에서 많이 들어오고 상대방 분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후회가 보이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척 하시면서 속마음에는 지금 엎어진 컵 3개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멍하니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자책감에 빠져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떠올렸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것들, 상처 줬던 것들, 내가 혹시 찌질하게 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사실 여러분들과 희망이 남아있는 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볼 정신없이 그냥 우리가 멀어진 거, 실패한 거 이런 데만 매달려서 상실감에 젖어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조금 더 잘해볼 걸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거나 우리 관계를 놓쳐버린 부분에 대해서 미련이나 이게 많다라고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자기가 엎질러버린 컵들인데도 너무 비관적인 생각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생각을 못하고 용기도 못 내고 그냥 마냥 우울해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망쳤는데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미 쏟은 물 어떡해 그냥 이런 식의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영영 떠났을 거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확신에 갇혀 계시는 게 있기 때문에 혼자 비련의 주인공처럼 소갈이를 하고 계시는 면도 있어요. 우리 관계가 이미 다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분 좀 되게 다크하게 생각한다 했거든요. 그 다크한 느낌이 카드에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들어오진 않아요. 완주 7번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시면서도 막상 여러분들에게 방어 기제 같은 게 있습니다. 철벽도 치고 계시고 속으로는 미치게 후회하고 계시면서도 막상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려고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위축된다거나 뭔가 몰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몽둥이 들고 잔뜩 경계에 서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알량한 자존심도 있으시고 지금 겨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일상 속의 평화로움을 지키려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필사적으로 그걸 막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면 자기가 흔들릴 거라는 걸 알아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을 때 흔들리는 자기가 싫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섀도우 복싱하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당 못할 어떤 감정의 폭풍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미련에 허우적거리면서도 상처받기 싫은 그런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가시를 세우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다가가면 이분이 부담스럽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그리고 자기 일상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정하게 대할 만한 여유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결심을 하고 계시냐면, 그 다크한 기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분은 밤에 좀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결심이랄 것도 없이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좀 자학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가겠다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벌벌 떠시고, 여러분들이 내 체면이나 이제 평판이나 이런 것들도 화가 나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깎을까 봐 두려워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제3의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해치워질까 봐 그런 것들도 겁을 내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아까 대화하는 게 굉장히 겁나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이분이 멀어진 이유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겁이 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은둔자가 나올 때 사실은 회피했다거나 잠수 탔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를 쓰레기 취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애초에 행동을 조금 잘하셨으면 되는데 행동도 그렇게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어떤 똥꼬지 카드들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이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뭔가 끌고 나올까 봐 겁이 나시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못하시고 공포심에 떨고 계시고,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느낌이 아닌데 이분이 자기 혼자 그냥 스릴러 영화를 좀 찍고 계시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괴로워하고 말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자기가 두려워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나 뭔가 업보당할 것 같아. 나 무서워. 약간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러시는지 좀 보면 아, 소름이 돋는데, 사실은 심판 카드가 인과응보 카드예요. 인과응보 카드이기 때문에 나 뭔가 보복당할 것 같아 이럴 때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이거는 운명의 카드고 하늘이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손 쓸 수 없이 하늘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고 하늘의 뜻만 기다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나는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거나 찌질하게 굴었다거나 외면했다거나 여러분들 뭐 익십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로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이라고 해도 이분 혼자 그거에 꽂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뭐 바쁘다 어쩐다 핑계대고 도망쳤다고 해도 그때 내가 망쳤구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내 욕하고 다니면 어떡하지? 나 무서운데? 약간 이런 느낌도 카드에서 보여요. 그래서 무서운 어떤 그런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공포신 것 같아요. 뻔뻔한 느낌이 카드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많이 무섭다, 두려움에 많이 빠져 계시는 게 카드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연락운이나 재회운을 한번 볼게요. 두 분은 사실 소식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연락일 수도 있겠지만 연락보다는 소식이 온다거나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새로운 소식을 듣는다, 아니면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연락이 오더라도 늦게 온다거나 늦은 소식을 듣는다거나 당장 내일보다는 시간이 살짝 걸릴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결국에 지나치게 무겁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선뜻 움직이기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당장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연락 온 자체가 지금은 강하지 않다. 상대방 분께서 먼저 연락할 확률이 낮다거나 오더라도 좀 한참 후에 오실 수 있겠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한계에 다다라서 혼자 벌벌 떨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멘탈 터질 때쯤에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수는 있거든요. 연락 운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기를 말씀드리면 조금 빠르면 3일인데 흐름이 빠르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셔서 3-4주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3-4주 아니면 3개월까지도 가실 수 있는데 다소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재회후는 천천히 단계를 아예 밟아가셔야 돼요. 애초에 끊겼던 지점부터 다시 시작이 아니시고 관계가 너무 무거워요. 재회를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고 서로의 상황이나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하고 소녀가 만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게 이어붙이려고 하면 탈이 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회야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과정 자체가 좀 힘들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떨어져서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십니다. 유폐운적으로 사실 구패보다는 유폐 기운이 여러분들이 강하세요. 소개팅이든 중매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나시는 기운이 강하시기 때문에 결정사라던가 누가 소개팅을 해준다거나 연상연하 커플이라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좀 알아가신다거나 그런 인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거나 상황적으로 특이한 인연들, 장거리라거나 돌싱이라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그 상황이 특이한 인연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한순간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끌림이 강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관계를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고 보입니다. 그런 인연들도 3-4주 안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패가 좋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구패를 기다리시는 입장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소식이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관계가 사실 집처럼 어떤 편안한 카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동거인연 많다거나 오랫동안 편안하게 지냈던 관계가 좀 많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연애였다면 결혼을 전제로 했던 어떤 동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서로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거나 불타오르는 어떤 열정보다는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나 이런 것처럼 편안하게 신뢰가 좀 있었던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썸이었다면 공식적으로 커플로 발전하기 직전에 어떤 깊은 단계였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공유했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랑 카드, 결합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카드가 대표적인 커플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였다면 정말 약혼이나 결혼이나 동거나 어떤 한 단계로 나아가기 직전의 흐름이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좋아한다를 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사적인 영역에서 깊숙하게 얘기를 나눈다거나 집 데이트를 자주 했다거나 세상이 뭔가 우리 둘만의 것인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정말 약간 깊은 느낌이 있고 영혼까지 공유한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뗄래야 떼기가 좀 어려운 신뢰감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단했던 그런 관계가 끊어질 때 결국에 두 분이 겪었던 상실감이나 힘듦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겠다. 충격이 살짝 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졌어도 아직까지 뭔가 기억이 선명한 느낌이 많이 남아 계실 걸로 보이는데 상대방 분께서 생각하는 두 분 멀어지신 이유 좀 볼게요. 두 분이 끈끈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묘하게 타이밍도 어긋났고 진짜 서로의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관계가 멀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두 분이 잘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말 못할 어떤 불안감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피어올랐다거나 말 못할 비밀이 생겼다거나 신뢰가 살짝 틀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쾌하게 풀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졌다라고 할 수 있고, 서로 너무 가깝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생겼다거나, 밤만 되면 진짜 우리가 괜찮을지에 대해서 우울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확실하게 사실은 대놓고 대화를 하면 되는데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한다거나, 혼자만의 한 분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상황 자체를 되게 답답하게 몰아가신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신뢰감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감정 기복이든 의심이든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면서 서로를 갉아먹어 나갔다거나, 예민한 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다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서로가 식어서 그런 느낌보다는 막연하게 서로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을 못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한다거나, 그래서 괜찮은 척하면서도 속이 골마가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살짝 틀어진 모습이 있는데, 펜타클 5번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 분이 감정적인 오해도 있었을 수 있는데, 이분이 느끼기에 여러분들보다 자기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철저하게 내가 혼자 있다,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여러분들이 연락을 안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심각하게 오해를 했다거나, 자기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두 분의 관계가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이 관계에서 내가 애썼는데 그게 비참하게 돌아왔다거나, 금전적인 문제든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든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좀 힘들어서 이분이 연애를 지속해 나가기 어려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여러분은 어떻게 책임져? 이런 식의 자격지심이나 이런 걸 느꼈을 수도 있고, 서로를 품어주던 그런 따뜻한 에너지가 결국에 좀 고갈됐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이에 어떤 현실적인 벽이 차갑다. 아니면 정말 결혼 얘기가 오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건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더 이상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본인의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을 좀 밀어냈을 가능성이 카드에서 보이기는 합니다. 두 분이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분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과 멀어진 걸 견디지 못하고 계속 들이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별이나 멀어진 거에 대해서 진득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불길이 한 번씩 휙 이렇게 몰아치신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꾸 욱하고 화가 났다가 막 성질났다가, 성질날 때는 여러분들에게 문을 쾅쾅 두드리고 싶었다가 이런 충동적인 에너지가 들어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반성한다거나 정리한다거나 그런 것을 넘어서 이런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안달이 나 계셨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씩씩대는 거거든요. 혼자 열받아서 감정 기복이 널뛰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굴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러지 싶을 수 있겠지만, 이분이 여러분들과 답답한 게 싫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고 싶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자체는 직진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그런 신뢰 문제나 여러 가지로 가로막힌 것들이 있어서 그게 답답하고 화가 나 계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동 안 한 이후에도 타워 카드가 나와요. 이 타워 카드는 어쨌든 당장 달려갈 듯이 씩씩대면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건 두 분 사이가 멀어질 때 받았던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하세요.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어쨌든 집 카드든 결합되는 어떤 모습이든 그게 박살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이분이 느끼기에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영혼이나 이게 부서졌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 자기가 다가가려고 해도 이미 이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어디서부터 관계를 다시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지금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우리 사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거나 상처만 더 깊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야 많지만 그거를 다 꺼내는 순간 우리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진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지만 모르고 싶은 이유는 그걸 알았을 때 우리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관계가 본인의 의지보다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의 요인이나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강제로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기존의 신뢰관계나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관계를 가져가기에는 우리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연락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 이분이 멀쩡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멀어지는 과정에서 멘탈이 많이 무너졌던 느낌이 있고 두 분 사이에 어떤 잘못된 신념이 있었다거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들도 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현실적으로 타워처럼 나락에 떨어졌다거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다거나 직장이 날아갔다거나 어떤 현실적인 위기가 터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이분이 못 가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용기가 안 났던 건 마찬가지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이분이 보내고 있는 근황은 현실적인 부분에 되게 몰두하고 계시는 건 있어요.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고 자기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해나가려고 하고 계시는 모습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고 계시고 되게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평화롭게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좀 멀어지신 지 좀 됐다거나 이분의 회복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피곤하게 감정을 그렇게 느끼고 이런 느낌보다는 자기 인맥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여유 넘치시고 타격이 있는 느낌보다는 자기 앞가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 한쪽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 있더라도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평온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분의 삶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게 많으세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여유로운 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도 내 삶을 찾아가고 싶다,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쁘게 지내시는 모습은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근심 걱정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혼자만의 세계에 많이 빠져 계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두려움이 조금 더 크세요.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신 것 같고 여러분들을 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십니다. 이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은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고민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쪽보다는 그냥 혼자 끙끙 앓는다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체념하고 계시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체념은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과 어디에서부터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서운하고 화가 나는 포인트가 좀 크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용암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오고 싶었다가도 여러분들에게 막 화가 났다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매력에 끌렸다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불덩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이분은.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약해 보이고 싶지 않고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굽히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나의 어떤 찌질한 모습이나 안 좋은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어떤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지 여러분들에게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 잘 지내는 모습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지내면 이분은 살짝 화가 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소유욕이나 그런 것도 느끼시면서 화도 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더 잘 지내고 싶고 이런 식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욕심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결심하시는지 보면 사실은 이분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아까부터 카드가 나와요. 근데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불타고 용암 같으면 뭐예요? 이분이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결심이 사실은 더 이상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아픈데 우리가 끝내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으시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희망 고문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너무 아프더라도 종지부를 찍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대요.
뭔가 여러분들도 놔주고 여러분들도 나를 놔주고 여기에서 더 버티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자기도 할 만큼 했고 우리가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볼게요. 이분이 솔직하게 부딪힐 용기도 없고 자기 자신이 되게 초라하다고 생각한대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되게 자기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나 잘난 맛에 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있을 때 내가 뭔가 초라해 보이고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갔다가 상처만 입힐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나 서운한 말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진심으로 털어놓지 못했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용솟음 치는 거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말해도 모를 거고 여러분들에게 내 진심을 들키는 것조차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다거나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기억이나 여러 가지로 자기의 치부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싶지 않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많이 좀 수치스럽다, 망신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숨고 도망치는 게 낫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들이 팩트 폭력을 할 것 같다거나 자기의 얄팍한 자존심이나 부족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들키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다 짚고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연락운이나 재회운을 한번 볼게요. 결국에 이분의 마음은 연락운이나 재회운이나 이걸 봤을 때 사실 연락 가능성이 살짝 낮아 보이기는 해요. 그 이유가 수동적으로 상대방 분께서 기다리는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고 먼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처분에 맡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느낌이 있고 나그네 카드도 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계신 느낌이 있어서 연락이 여러분들께 오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연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운이 약하고 지금은 실속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회 같은 경우에도 살짝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굳이 이제 좋은 시기를 그래도 뽑아드리자면 지금부터 6주에서 7주 차 그때를 기운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기간이 길게 나와서 3개월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기다림의 어떤 마지노선 자체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좋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유패운이나 연애운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출장이나 어디 이동하는 과정에서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활동적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들을 많이 감싸주고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폐 기운이 좀 강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게도 좀 주목하시는 게 좋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쪽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 분하고 6주에서 7주 기운 좀 가져가셔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지만 당장은 흐름이 운세가 좋지는 않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운 잘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원하셨던 사랑하고 다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떨쳐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운 잘 가져가셔서 흐름 잘 가져가시고 원하시는 흐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있을게요.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